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꽤 괜찮은 정보, 꽤 괜찮은 지식, 꽤 괜찮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배운 건 있어서. 네이버 TV 꽤 괜찮은 이야기의 첫 야외 촬영입니다. 와. 그래서 완전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고, 최효진님하고는 요즘에 일도 좀 같이 해서 사실 어떤 지인보다 굉장히 많은 딥한 것들을 좀 나누고 있다고 제가 네네.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요 근래에 네. 유럽 네. 여행을 다녀오셨었는데, 아이들과 좀 다녀오시기도 했고 농촌 유학도 하셨었고, 네. 호진님의 일적인 거는 사실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이 아이들과의 어우러진 삶이라든지 그들을 가르치는 뭐 육아 방식 이런 네.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정답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또 네. 하나의 새로운 케이스를 좀 소개해 드리면 네네.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모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편안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염려하셨잖아요. 네. 내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닌데 좀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가 조심스러웠냐면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스카이를 간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답은 당연히 아니고, 네, 그냥 저희만의 방식이고 저희 또한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 좋은 게 네. 남들과 똑같은 방식이나 방향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네. 더 행복하고자 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게 저는 더 멋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저희 아이와 제가 조금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저랑 친한 친구의 옆자리 차장님의 아들이 저희 아들과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은 넓은데 우연의 일치로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또 저랑 또 연결되어 있는 걸 알게 돼서 아이가 세상이 되게 좁구나라는 거를 새삼 실감했고,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저보고 좀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과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쵸, 아빠는 좀 특이하지 이러면서, 근데 아빠는 낭만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낭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가 지금 즐겁게 사는 거, 그리고 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에겐 좀 낭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좀 뻘쭘하기도 하고 또 괜히 좋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제 삶을 잘 살아가는 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과 또 좋은 시간을 질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3 아이도 뭐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 또한 이 시간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또 우리나라 입시의 상황에서 맞춰서 의뢰 겪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역할에 있어서 저희는 또 빠지지 않는 게 아내와 저와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뭔가 2인 3각을 하듯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육아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메인이 되는 테마는 여행이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녀왔었는데, 물론 저와 아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여행을 가게 되면 영어라는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쓰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면 영어 자체가 공부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즐거운 것을 하기 위한 도구, 또는 그 자체로도 재미있는 것이라는 거를 좀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말레이시아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현지 투어에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한 한국인 아저씨를 보고 나서 자기도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한번 일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아이가 농촌 유학을 했었던 장소에서 해외 여행 프로그램을 가게 돼서 3주 동안 큰아이가 농촌 유학 갔다 왔던 멤버들과 함께 산티아고를 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산티아고 길을 약 110km, 아주 작은 구간을 걷고 최근에 유명해진 포르투를 찍고 마드리드로 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그 여행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도 그러면 뭔가 여행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찾다 보니까 3월 달에 비수기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저와 아이가 같이 유럽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큰아이가 3주를 갔다 왔으니 작은아이도 한 그 정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둘째와 약 19일 동안 런던, 브뤼셀, 파리, 그다음에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돌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그래서 17박 19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번 여행에서 사실은 좀 제가 귀찮아서 일정을 제대로 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되게 일정을 되게 많이 맡겼는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유튜브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어디를 가면 된다라는 게 안내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좀 여러 영상들을 네가 찾아봐라 라고 부탁을 했었고, 구글 맵을 알려줘서 네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고 싶은 장소와 식당들을 한번 찍어봐라 해서 구글 맵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좀 장소를 좀 찍어서 여행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런던에서 일정은 그래서 아이가 대부분의 일정들을 짜서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때로는 저에게 뭔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면서 조금 여행 자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는 좀 더 주도적으로 뭔가 계획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빠한테도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저에게도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거고 같고, 아이에게도 그래서 좀 더 유럽이라는 곳에서 사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좀 갈 수 있어서 더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와 여행을 갈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 뭔가 장소를 정하고 할 일들을 정하게 되면 제가 여행을 가는 게 되게 노동이 되고 힘든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들도 갔지만 저도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번 유럽 여행에서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는 바로 버킷리스트 워크샵이었어요. 유럽 현지에 계시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하긴 어려울지라도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워크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크샵을 기획하게 됐고, 아이 입장에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을 해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유럽에서 한 3번 정도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간 곳은 유럽의 한 가정집에서 진행한 워크숍이었었는데, 아이가 보조 강사 역할을 해주면서 사진 촬영도 하면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워크숍이 끝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자기도 아빠처럼 뭔가 어떤 직업일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아이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아이 앞에서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 또한 이런 경험들을 본 것 자체로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와 여행을 가면서 아이의 인생 버킷리스트가 새롭게 생긴 게 있어요. 아이가 런던에 갔을 때 자연사박물관 가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을 보면서 이것저것 동물 모형과 뼈들을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사실 아이가 7살 때 이제 캐나다 여행을 가면서도 봤었는데,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이번에 갔던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를 갔을 때도 자연사 박물관을 또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파리에서 자연사 박물관은 또 런던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하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생각보다 세계의 많은 도시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 또 한 번 자연사 박물관을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전 세계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다 돌아다녀 보는 것이 자기의 버킷리스트다라고 만들어서 아이가 그런 자연사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동물의 뼈, 특히 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뼈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물론 그것이 나중에 아이의 직업이라 뭐 꿈과 연결될 수 있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뭔가 도장 깨기식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또 이번 여행에서의 좋은 수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